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야, 러시아가 뭐 까보러일 수도 있지만 정말 이 지금 발표하고 있는 성능을 보면 야, 이런 ICBM도 있을 수가 있구나 라는 새로운 비행 개념의 ICBM을 실전 배치한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거는 지금 현존하는 어떤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도 여기갈 수 없는 새로운 개념의 ICBM이에요. 과연 이게 정말 미국이 막을 수 없게 될지, 무시무시한 ICBM을 러시아가 실전 배치한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리고 제국주의로서 전 세계를 석권했고, 한때는 전 세계를 사실은 수탈하면서 국부를 창출해왔던 영국이 그 제국주의 시대가 끝나고 그 식민지가 전부 독립하고 나니까 경제력이 완전히 쇠락해버렸죠. 다음 돈 필요하면 그냥 가지고 와서 쓰면 되던 시절인데 이제 그걸 못하니까, 그런 영국이 공군력이 그냥 완전히 쫄쫄쫄쫄 말리고 있는 소식, 정말 황당한 영국 공군의 현실도 알려드립니다. 영국이 정말 어렵긴 어려운 모양입니다. 영국이 유지비 부족 문제를 들어 올해 말까지 조기 퇴역시킬 예정이라고 발표한 E-3D 조기 경보기를 미 해군이 그중에 한 대를 1,500만 달러에 구매했다는 소식입니다. 영국 공군이 7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내년 말부터 퇴역시킬 예정인 센트리 마크 1 조기 경보 통제기, 미국명 E-3D 센트리가 미 해군에 중고로 판매된다고 네발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영국 공군의 E-3D는 현지 시각으로 지난 4일 마지막 임무 비행을 종료하고 올해 말 퇴역 대기 상태로 들어갔는데요. 당초 영국은 지난해부터 4세대 조기 경보기인 E7을 도입했어야 했지만 예산 부족으로 사업 일정이 2년 지연되면서 오는 2023년 말까지 조기 경보기 공백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영국은 조기 퇴역시킨 E-3D 기체 중에 한 대를 미 해군에 1,500만 달러에 넘겼는데요. E-6B 머큐리 통신 중계기 훈련용 기체를 찾던 미 해군은 지난해 영국이 E-3D 조기 퇴역 계획을 수립하자 재빨리 예산을 편성했고 올해 초에 계약을 체결해 E-3D 한 대를 확보했습니다. 미 해군은 영국이 올해 말 기체를 퇴역시키면 해당 기체를 인수해서 루지애나로 보내 기체 보관 공사를 실시한 뒤에 2023년 10월까지 훈련 비행대에 배치할 예정인데요. 미 해군은 E-6B와 동일한 보잉 707 플랫폼인 E-3D 기체 도입을 통해 기존 E-6B에 걸려있던 훈련 과부하를 상당 부분 덜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6세대 전투기인 템페스트 개발과 이른바 UGB 파이터라는 오명을 갖고 있는 유로파이터 전투기를 주력으로 사용 중인 영국은 현재 심각한 예산난에 시달리며 멀쩡한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 16대를 2018년 조기 퇴역시킨 바 있고, 일부 현역 물량도 중고로 내놓는 등 피나는 예산 절감 노력을 벌이고 있는데요. 조기 경보기 공백 사태임에도 모든 조기 경보기를 퇴역시키고 일부는 중고로 팔아야 하는 영국 공군의 살림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불쌍하네요. 이 E-3 센트리, 정말 우리가 그 피스아이 조기 경보기를 가지기 전에는 이런 거 우리도 한번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하던 그 꿈의 조기 경보기, 이걸 이제 영국이 무려 7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냉전시대 때부터 쓰면서, 그런데 영국이 이제 돈이 없어서 이걸 다 퇴역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2012년부터 도입해서 썼던 그 E7, 뭐 영국은 E7이라고 하고 우리는 이제 E737이라고 하는데 피스아이, 그걸 지금 영국이 5대를 살려고 했다가 예산 부족으로 3대만 사기로 하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참 불쌍하죠. 과거에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서 전 세계에 식민지를 보유하고 있고, 거기 가서 돈이 필요하면 거기 가서 그냥 수탈해 오면 되죠. 동인도 회사 차려서 그냥 인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런 지역에 있는 국부 쫙 다 빨아먹고, 중동 지역에 그냥 다 빨아먹고, 북아프리카 다 빨아먹고 이러던 영국이 그게 이제 다 독립하고 나니까 돈이 없는 것이죠. 자기네들이 벌어서 판매해야 되는데, 산업혁명 시대에 그 세계의 생산 공장이었던 그 영국도 아니고 세계의 생산 공장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다시 중국으로 넘어간 지 뭐 오래됐으니까 자기네들은 제조업 다 무너졌죠. 수탈해 올 수 없죠. 이제 돈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유지를 못하죠. 그런데 군대도 다 줄여서 뭐 10만 명, 14만 명 이 정도만 가지고 있는 군대를 가지고
그래도 과거 대영 제국의 자존심이 있다 보니까 탱크, 챌린저2, 장갑차, 보병전투차, 워리어, 또 뭐 잠수함, 아스티드, 뭐 모든 것을 국산화해서 쓰죠. 물론 아파치 공격 헬기나 이런 것도 다 또 라이센스에서 또 바꿉니다. 영국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니 14만 명밖에 안 되는 군대 가지고 탱크, 장갑차, 잠수함, 군함, 전투기 전부 국산하다 보니까 이 가격이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우리로 치면 K9 자주포, 우리는 뭐 1000대 생산하죠. 1000대 넘게 생산한 게 K9인데 자기들은 자주포 하나 만들어 봐야 그거 한 개 연대도 못 만들어요. 100대도 못 만듭니다. 그러면은 그 개발비, 생산 단가, 대당 생산 단가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안 그래도 부족한 경제력에 팍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로파이터 얼마나 유지비가 비쌉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자기네들이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하고 유로파이터 공동 개발을 하기로 하면서 자기네들이 맡은 물량 사기는 사야 되는데 샀다가 유지가 안 되니까 3년 된 걸 그냥 중고로 팔아버리고 10년 된 걸 퇴역시켜버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조기경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퇴역시키기로 하니까 미국이 1,500만 달러에 한 대를 샀다고 하는데 저는 미국이 적선해줬다고 생각해요. 30년 된 비행기 사실은 이걸 조기경보기로 그대로 쓴다면 1,500만 달러 뭐 괜찮은 가격인데 조기경보기 아니고 그냥 머큐리 E6B 머큐리 통신중계기 훈련 용도로 쓰겠다. 훈련기로 쓰는데 30년 된 거를 1,500만 달러? 이건 그냥 뭐 적선한 거죠. 영국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 머큐리 통신중계기가 뭐냐면은 핵잠수함, 전략 핵잠수함이 바다로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핵미사일의 SLBM 쏘지 않습니까? 핵미사일의 암호화 코드를 전달해주는 그 통신중계기예요. 그걸 이제 언제 핵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항상 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떠 있는 이 머큐리가 그래도 조종사 훈련, 승조원 훈련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거를 실기체를 갖고 와서 하면은 부하가 걸린다. 그래서 이제 훈련기체 하나 필요하나 하던 중에 이제 이거 하니까 그럼 우리가 사줄게 하는데 좀 돈을 과하게 준 것 같습니다. 도와준 거죠. 아무튼 우리도 경제력, 우리 경제 규모에 맞는 군대 유지 이거 굉장히 필요하고 좋으면 뭐 뭐든지 다 할 수 있죠. 그렇지만은 유지비라는 거 반드시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유지비 생각하지 않고 좋다고 생각되는 거 또 이것도 국산화하자, 저것도 국산화하자 이게 전부는 아니다. 유지비 이 물량을 담보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육군 같은 경우 우리 워낙 육군 대국이니까 전차, 자주포, 장갑차 얼마든지 우리는 국산화해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전차, 자주포, 장갑차를 생산할 수 있으니까 괜찮죠. 그러나 그 외에 레이더 하나 만드는데 우리가 해야 될까? 이런 거 정말 우리 심중하게 고민해야 된다. 영국 꼴 나지 않으려면. 그래서 잘 봐야 됩니다. 참 영국 안타깝네요. 두 번째입니다. 현존하는 그리고 앞으로 등장할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그 어떤 것으로도 요격이 불가능하다는 지구상 최강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올해부터 양산에 들어가 내년부터 실전에 배치된다는 소식입니다. 카탈로그 데이터만 보면 4기 그 자체의 스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올해 3분기 중에 차세대 대륙간 탄도미사일 RS-28 사르마스의 최종 테스트를 마치고 양산에 돌입해 내년부터 이 미사일의 실전 배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러시아의 타스 통신이 현지 시각 6일 보도했습니다. 냉전 시기 미국에게 공포 그 자체였던 RS-20V, 나토 코드명 SS-18 사탄의 후속으로 개발된 RS-28 사르마스는 지난 2009년 마카예프 설계국 주도로 개발이 시작됐는데요. 당초 2018년부터 배치될 예정이었으나 기술적 문제들이 발견되며 지연을 거듭한 끝에 올해 말 양산이 결정되었습니다. 사일로 방식을 채택해 이동식 ICBM인 RS-24 야르스보다는 훨씬 대형인 RS-28은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200톤급의 대형 ICBM인데요. 덩치가 워낙 큰 덕분에 사거리는 무려 18,000km, 탄두 중량이 무려 10톤에 달하고 750kg급의 열핵탄두를 다탄두 기동성 재도립체 MARV 방식으로 15개를 탑재하는 괴물 미사일입니다. 러시아는 이 미사일이 기존의 미사일보다 부스트 단계의 비행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미국의 적외선 위성이 탐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낮춘 것은 물론 이른바 부분 궤도 폭격체계, 이른바 퍼브스 능력이 있어 미국의 조기경보 레이더로 탐지할 수 없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러시아 전문가들은 이 미사일 한 발이면 프랑스를 지도에서 지워버릴 수 있고 10발이면
모든 미국민을 죽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2027년까지 20개의 미사일 연대에 RS-28을 배치해 기존에 46개를 배치하고 있는 SS-18 사탄을 완전히 대체할 예정인데요. 카탈로그 데이터로는 지구 종말 무기인 사르맛, 과연 실제 성능도 그렇게 등장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야, 저는 이 포브스라고 하는 이걸 지금 처음 봤는데요. 보시겠습니다. 이거죠. 자, 기존에 이제 ICBM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는 일단 상승을 합니다. 상승해서 최대 사거리의 한 4분의 1 정도의 최대 정전 고도를 찍어요. 그래서 한 10,000km 날아가려고 하면은 한 2,000km 정도의 최대 정전 고도를 찍어서 탄도비행을 하죠. 그리고 이제 내려 꽂히는데,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조기경보로에다가 지구 공면이 있으니까 이렇게 봐도 전파를 꺾을 수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 오면 이렇게 보입니다. 워낙 고고도를 비행하니까. 근데 이 포브스는 한 150km? 그래서 대기권 살짝 벗어난 이 정도부터 그냥 이렇게 지구에 납작 붙어서 그냥 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기경보 레이더에 지구 공면 효과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지상 배치 조기경보 레이더, 해상 배치 조기경보 레이더는 이걸 조기경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객을 하기가 힘들죠. 그리고 이렇게 납작 붙어서 가기 때문에 북극을 통해서 이렇게 날아가면 북극에 이지스함들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지스함의 SM-3로 여객할 수가 없죠. 중간 단계에서. 그리고 조기 탐지가 안 되니까 방할 시간 적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15개의 이 미사일들이 다탄도 미사일이 쪼개져 가지고 각각 회피 기동을 하면서 거기다 스텔스 형상 그렇게 해서 들어가니까 이거 막아낼 수가 없죠. 가뜩이나 늦게 탐지를 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상태로는 도저히 미국은 막아낼 수 없다. 그리고 750킬로톤짜리를 무려 하나의 미사일에 15개를 집어넣으니까 이거 미사일 하나 가지고 750킬로톤 15개가 들어가니까 프랑스 정도는 그냥 지도상에서 지워버릴 수 있다. 텍사스 정도 지워버릴 수 있다. 그리고 10발이면 미국 전체를 다 지워버릴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막아내려고 하면은 지표면에서 해수면에서 쏘아 올린 미사일과 레이더로는 안 된다. 이거 우주에서 내리 꽂아야 된다. 우주에서 보고 우주에서 내려 꽂아서 여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알려드렸던 포세이돈의 창이다 해서 우주에서 그냥 쇠 꼬쟁이를 쏴가지고 내려 꽂아버리는 이런 요격 체계, 이런 걸 이제 미국이 정말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미국이 이 저고도에서 그 아주 작은 이런 위성을 쫙 깔아가지고 전 지구를 그물망처럼 감시한다. 이게 다 이제 이런 사르마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데 전 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게 또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200톤급이에요. 지금 그들이 만들고 있는 그 이동식 ICBM인 야르스가 49.6톤이거든요. 근데 이건 200톤입니다. 또 가격은 또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이걸 46개를 한다? 도대체 러시아의 국방 예산이 그 정도 안 되는데 정말 해낼 수 있을지, 러시아의 그 빈약한, 우리보다 조금 많아요. 그 국방 예산 가지고 이런 걸 46개를 하고 야르스도 배치하고 되냐라는 생각이 들고, 돈 때문에 될까? 그리고 정말 그들은 그동안 보여줬던 까보러, 그래서 실제 이 성능이 나올까 하는 의구심이 들고, 만약에 이런 성능이 나온다면 미국으로서는 정말 미사일 요격 체계 다 바꿔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 우려스러운 상황 알려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